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생방 소식을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생일을 기념으로 어제 밤늦게 잠깐 라이브를 진행했는데요.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간략하게 전했기에 영상 시청 후에 시간 나시는 분들은 편하게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주제인데요. 오로지 저들에게 남은 건 언플쇼뿐인 것 같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가졌는데요. 갈등 봉합 마무리라면서 언플하고 덮고 넘어가려 하지만 뜻대로 되진 않을 겁니다. 바쁜 월요일에 2시간 37분 동안 무슨 할 말이 있냐, 김건희 씨 관련하여 입단속 시킨 거 아니겠냐, 당장 이런 비판이 나오는 중이고요.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찬회동에서 김건희 씨, 김경률 씨 당정 관계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건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타이밍에 왜 저렇게 긴 시간을 만났는가? 도저히 해명할 길이 없어지고요. 적당히들 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니 오죽하면 여당 지도부 불러서 군기 잡았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워 청와대를 나온 윤 대통령이 용산을 구중궁궐로 만드는 것도 부족해서 밀실 정치를 펼치고 있다. 김건희 씨 관련한 내용도 아니고 신년 기자회견도 아니고 민생 현안으로 2시간 40분 동안 말했다는 걸 누가 믿겠냐 이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김건희 리스크뿐만 아니라 넘어야 할 산이 꽤 많은데요. 현재 여당 예비후보들의 반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경률, 윤희숙 씨를 노골적으로 띄우니까 당내 잡음이 계속해서 커지는 중이고요. 이런 당내 갈등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출마자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겁니다. 당장 이수정 씨, 태영호 씨도 곧장 태세 전환해서 김건희 씨를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최근 국힘당 전체적인 흐름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외로도 이복형 금감원장은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하여 본인이 소방수를 자처하고 나섰는데요. 정말 가지가지 한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문제는 그러면 그럴수록 다수 국민들의 눈높이와 멀어지며 비호감을 계속 키운다는 건데요. 네이버 다음 반응을 보더라도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안기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수정 씨의 행태를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라고 지적했고요. 뻔뻔함에 어이가 없어 말이 막힐 지경이다. 궤변으로 물타기 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수사 수용하라고 직언이나 해라, 이렇게 일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서민이라는 곳에선 오히려 최재형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단독 보도가 나오며 떠들썩한 상황인데요. 저 서민이가 어떤 곳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이뿐만 아니라 천준호, 정청래 의원, 서울대병원 민승기 교수까지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김어준 총수까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곳인데요. 이런 식이니까 항상 우리는 언론 제목만 볼 게 아니라 디테일한 내용을 알고 주의에 알려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저들이 뭐라 하든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회의 일침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올백 전쟁, 꼼수 사과 아닌 철저한 수사가 답이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이랬던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 수수 이후에는 국민은 늘 무조건 옳지는 않다. 어떤 비판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로 180도 돌아선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총선에서 참패한다면 또 뭐라고 말할지 궁금합니다. 디올백 사건 이후 대통령 부정평가가 치솟고 긍정평가는 바닥을 치는데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조차 안 하거나 못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 호기롭게 도어스태핑을 하던 무모한 용기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김건희 디올백 수수 사건은 사과 아닌 수사를 해야 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대통령의 아내는 죄를 지었어도 사과로 퉁치면 끝납니까? 한간에는 관영방송 정권 나팔수로 전락한 KBS를 통해 꼼수 인터뷰를 한다는 소문이 돌던데 그런다고 디올백 수수가 없던 일이 됩니까? 째째하게 굴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 앞에 서서 내 아내라도 잘못이 있다면 수사받게 하겠다. 사법 정의에 성역은 없다고 말하면 돌아선 민심도 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쓸데없이 디올백 전쟁 과정에서 당무 개입 의혹이나 받고 보니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할 처지 아닙니까?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총선이 임박하긴 했나 봅니다. 총선 때만 되면 텐트 정당들이 줄을 잇습니다. 빅텐트, 스몰텐트에 이어 중텐트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텐트는 강풍이 불면 날아가고 홍수가 쳐도 텐트를 걷어야 합니다. 튼튼한 집을 지어도 모자랄 판에 웬 텐트를 치겠다고 하는지
임시 가설 정당임을 자임하고 나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정적인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도 있어야 하고 신뢰 자본도 있어야 하고 공사 기간도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사정이 다급하여 그런 줄은 압니다만 앞으로는 텐트만 치지 말고 안정적인 집을 짓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탈당하면 철새 정치라며 언론 비판도 많았는데 요즘 언론은 탈당, 철새 정치에 대한 비판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론의 물어볼 자유가 봉쇄되었는데도 가만히 있고 대통령 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사건에도 소극적이고 탈당, 철새 정치에도 눈 감고 하면 언론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한동훈 띄우기 국힘 편향 언론 보도가 홍수를 이룹니다. 어떤 때는 참 눈물겹습니다. 언론 자유를 위한 선배 언론인들의 처절한 언론 자유 수호 투쟁을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